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요즘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목부터 확 와닿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판매량이 무려 59,949대예요. 전년 대비 무려 101.5%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건 시장조사 업체인 카이지유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요. 모델 Y SUV가 정말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모델 Y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5405대가 팔렸는데 이게 전년 대비 169.3%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한국에서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제쳤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E클래스는 그동안 한국에서 수입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차였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모델 Y가 이걸 넘어섰다는 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테슬라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에요. 테슬라가 작년 말쯤에 가격을 완전히 확 낮췄거든요. 모델 3 전기 세단을 보면요. 최신 할인을 통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4천만 원 아래로 구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도 이제 나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는 인기가 정말 많은 모델 Y까지도 가격을 내렸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5년 12월 31일부터 테슬라 코리아가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모델 3 퍼포먼스 A 더블 D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6,939만 원이었던 걸 무려 940만 원이나 확 깎아서 5,999만 원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940만 원이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할인이잖아요. 그리고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 GAWD 모델은 6,314만 원에서 315만 원을 인하해서 5,999만 원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 프리미엄 RWD 모델은 5,299만 원이었던 걸 4,999만 원으로 낮췄어요. 300만 원 할인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테슬라는 작년 4월에도 신형 모델 Y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약 700만 원 정도를 낮춰서 내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완전 난리였거든요. 와, 이 가격에 테슬라는 살 수 있다고?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말로는 30대와 40대 소비자들, 그러니까 구매력이 강한 젊은 세대들이 테슬라를 엄청나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는 데다가 테슬라만의 오토파일럿 운전보조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테슬라만의 특별한 기능이거든요. 한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모델 Y나 모델 3와 경쟁할 만한 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요? 실제로 모델 Y와 경쟁할 수 있는 차들을 찾아보면요. BMW 코리아의 iX1 전기 SUV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EQA 준소형 SUV 정도가 있는데요. 솔직히 젊은 소비자들한테는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강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테슬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UV6 같은 차들도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들이 원래는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아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니까 그 우위를 잃어버린 거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테슬라 전기차들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나 신선한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들은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브랜드 자체를 정말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라는 정체성은 한국 고객들에게는 절대 대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도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다른 관계자들 말로는 테슬라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테슬라는 다르다, 테슬라는 특별하다 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심어준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앞으로 다른 차들은 도대체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요, 업계 전문가들도 테슬라를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경쟁력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할인된 테슬라 차량들이 점점 일반 내연기관 차량 시장까지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전기차보다는 휘발유차를 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테슬라가 이 가격이면 나도 전기차로 바꿀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55,594대예요.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건지 아세요? 거의 2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서 수입차 브랜드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BMW가 75,541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62,260대를 판매했으니까 테슬라가 그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세계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만 유독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판매가 급감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잘 팔릴까요? 전문가들 분석으로는요, 한국 소비자들이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중국 전기차들이 아직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실제로 2025년 9월에는 테슬라가 단일 월 판매량으로 9,069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9,000대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수입차 1위 기록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6,904대, BMW가 6,610대를 팔았으니까 테슬라가 완전히 압도한 거죠.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43,612대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84, 75%나 증가한 수치예요. 믿기지 않죠? 거의 85% 가까이 늘어난 거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모델 Y, RWD 모델이에요. 이 차 하나만으로도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9,471대가 팔렸거든요. 거의 3만 대에 육박하는 수치예요. 롱레인지 모델까지 합치면 37,028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모델 3도 6,000대 이상 팔렸으니까 테슬라 라인업이 수입 전기차 판매 순위 1위, 2위, 3위를 완전히 독차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달한 일이냐면요,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모든 경쟁 차량들을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모델 Y 한 차종만으로도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0%를 훌쩍 넘어섰어요. 한 차종으로 시장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국산 전기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고전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포함해서 총 10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53,529대예요. 테슬라가 5개 모델만으로 55,594대를 팔았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는 전년 대비 겨우 3.7% 증가한 14,109대에 그쳤고요. 아이오닉 9은 8,094대로 연간 1만 대 벽도 넘지 못했어요.
기아는 총 9종의 전기차 라인업으로 해당 기간 동안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0% 증가해서 59,939대를 팔았는데요. 그래도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을 넘어서는 모델은 하나도 없어요. 니도 21,075대를 팔았는데 모델 Y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테슬라의 인기를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건요. 2025년 전체 한국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해서 15만 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성장을 이끈 주역이 바로 테슬라 모델 Y라는 거예요. 한국 전기차 시장이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체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도 테슬라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9,093대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기차 내수 판매가 92,235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2.4%나 증가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 분석으로는요,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부진하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 물량 조달이 넉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을 보낼 수 있었고, 그만큼 가격도 공격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2025년 4월에 출시한 신형 모델 Y, 코드명 주니퍼라고 불리는 이 차는요, 디자인도 한층 스포티해졌고, 가장 큰 단점이었던 승차감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편의 장비인 일열 통풍 시트를 처음으로 적용했거든요. 이게 호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또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 코리아가 모델 Y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사양을 변경했어요. 2025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상온 기준 복합 주행거리 523km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새로운 트림 판매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모델3의 주행거리를 늘린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차량을 2026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차는 최근 국내 인증도 마쳤는데요. 주행거리가 551km예요. 도심에서는 588km, 고속도로에서는 506km를 달릴 수 있어요. 일반 RWD 모델이 382km, 롱레인지 AWD 모델이 508km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긴 거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2025년 10월에 저가형 스탠다드 트림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전 세계 각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의 이런 성공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하면 국산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좀 위기 상황이 돼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2.6%나 성장하면서 20만 7,119대라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실적은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1월부터 11월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누계 판매량이 67,781대로 시장 점유율이 32.7%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2021년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출시된 이후로 국산 전기차들이 쌓아 올렸던 시장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특히 기아 EV5 같은 경우는 출시 전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판매가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EV5가 한 단계 아래인 기아 EV4보다 비싼 가격인데도 주행거리가 더 짧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거든요. EV4의 가격이 4,629만 원인데 EV5보다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더 길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EV5를 사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내고 테슬라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델 Y, RWD의 현재 가격인 4,999만 원은 국내 완성차 업체 전기차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기아 EV5의 시작 가격이 4,855만 원이고 가장 비싼 GT 라인이 5,340만 원이거든요. 현대차 아이오닉 5도 롱레인지 기준 시작 가격이 5,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비슷한 텐데 브랜드 파워나 기술력 면에서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거죠. 이게 바로 국산 전기차 회사들이 직면한 딜레마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도 한국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9월에는 처음으로 한 달 판매량이 1020대를 넘었거든요. 특히 8월 말에 출시한 신차인 중형 SUV 시라이언 7이 단숨에 800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BYD는 2025년 첫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BYD가 성공을 거두고 국산 전기차들은 고배를 마신 셈이죠.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게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약 258만 대예요. BYD가 54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테슬라는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에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2%가 줄어든 72만 1천 대를 판매했거든요. 지난해 2위에서 3위로 내려갔어요. 주력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부진이 실적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고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28%, 북미에서는 12%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테슬라가 한국을 정말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이런 브랜드 파워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건 중국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원가를 낮추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한국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테슬라가 정말 적절하게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공급한 거예요. 이게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이에요.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부가 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처럼 국산이든 수입차든 똑같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경쟁사들의 대응이에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이 테슬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가격을 더 낮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인지 지켜봐야 돼요. 여섯 번째는 기술 발전이에요. 테슬라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도 도입되면 또다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저렴하면서도 주행거리가 긴 차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 째는 인프라예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전기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테슬라는 자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확장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덟 번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에요.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변하면 전기차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아홉 번째는 소비자 인식 변화예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정체될지도 주목해야 해요. 열 번째는 중고차 시장이에요.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신차 구매 결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현재는 테슬라 중고차도 가격이 꽤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부분이에요. 11번째는 애프터 서비스예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한국에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수리 비용이나 부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에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AS가 불편하면 소비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12번째는 환경의식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전기차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 의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3번째는 경쟁 모델의 출시예요. 앞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어떤 경쟁 모델들이 나올지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14번째는 기업 이미지예요. 일론 머스크의 행보나 발언들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실제로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판매가 줄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소비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차 자체만 보고 구매할까요? 이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예요. 15번째는 신모델 출시 계획이에요.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지, 특히 한국 시장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지도 관심사예요. 현재로서는 모델 Y와 모델 3가 주력이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16번째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칠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소셜미디어나 입소문에만 의존할지 아니면 한국 시장 특성에 맞춰서 다른 접근을 할지 지켜봐야 해요. 자, 여기까지 테슬라가 한국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공격적인 가격 전략, 강력한 브랜드 파워,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계속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산 전기차들이 반격에 나설지, 아니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올지, 모든 게 변수거든요. 여러분도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장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아이러브9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